대한민국은 끝났습니다. 이 말이 과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도 이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그것도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요. 출산율은 바닥을 뚫고 내려갔고, 노동 인구는 사라지고, 청년들은 떠나고, 도시는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조차 유지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은 단 하나의 숫자로 요약됩니다. 0.72. 2023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입니다. 역사상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낮은 수치, 그 어떤 전쟁보다도 그 어떤 침략보다도 더 조용하고 치명적인 인구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2060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은 평균 2.1명. 여성 1명이 생애 동안 평균 2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인구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1950년대 한국은 평균 6명의 자녀를 낳는 다산 국가였습니다. 그 시절엔 가족이 곧 노동력이었고 아이는 희망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수치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1980년대 출산율은 2명 이하로 내려갔고 2023년엔 0.72명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나라도 가보지 않은 영역입니다.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여성 1명당 출산율이 0.55명. 이 수치는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여성과 단 1명 낳는 여성이 반반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시뮬레이션 하나 해볼까요? 지금 한국인 100명이 있다면 그들은 평균 36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36명은 또 13명을 낳고 그 13명은 5명을 낳습니다. 결과적으로 4세대 뒤에는 100명이 단 5명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날의 한국 인구 피라미드를 들여다보면 이 시나리오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0세인 사람이 4명일 때 그와 대응되는 1세 아이는 단 1명뿐입니다. 정상적인 구조라면 피라미드여야 할 인구 그래프는 지금 거꾸로 된 역삼각형입니다. 문제는 아직 이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60, 70년간의 출산율 하락이 통계로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GDP도 성장 중이고 일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이것은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건 마치 멀리서 들리는 기차 소리 같은 거예요. 덜컹덜컹 조용하게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앞을 박살내며 지나가는 거대한 열차처럼요. 그 인구 열차가 지금 바로 우리를 향해 돌진 중입니다. 자, 이제 2060년으로 가보죠. 우리가 지금처럼 아무 변화 없이 살아간다면 불과 35년 뒤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엔은 인구 예측을 위해 보통 3가지 시나리오를 사용합니다. 낮은 출산율, 중간, 높은 시나리오죠. 하지만 문제는 한국의 실제 출산율은 항상 낮은 시나리오보다도 더 낮았다는 것. 2023년 기준으로만 봐도 전년도보다 8%나 추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낮은 출산율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2060년 대한민국 인구는 현재보다 30% 감소합니다. 무려 1,600만 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구 구성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25세 이하 청년은 10명 중 1명도 안 되고 5세 미만 아동은 100명 중 1명. 우리는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거리를 걷게 될 겁니다. 초등학교는 폐쇄되고 놀이터는 잡초로 덮입니다. 유치원은 폐교되고 소도시는 비어버린 아파트 단지만 남습니다. 당신은 깨어나 거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놀이터도 없고 아이 울음소리도 없습니다. 노인들이 지팡이에 의지해 조용히 걷는 풍경만 남았죠. 이건 단순한 공포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미 일본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이 되었고 한국 역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만 존재하는 사회가 됩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GDP는 1조 7천억 달러.
노동 인구는 약 3,700만 명. 하지만 2060년이 되면 노동 인구는 1,700만 명으로 줄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고령자 수는 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는 그만큼 작아지고 부양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의 연금 시스템. 2040년대 중반이면 성장이 멈추고 2050년대에는 완전히 고갈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 이후에는 남은 젊은이들이 세금으로 고령자 전체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비율 계산이 아니에요. 현재는 3명의 청년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청년 1명이 노인 1.5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청년들이 모두 취업해서 세금을 낸다는 가정조차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경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기업은 인재를 찾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비자는 줄어 매출도 떨어지고 세금은 줄어 공공서비스도 못 돌리고 결국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침체에 이른바 장기불황에 빠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 이대로라면 그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단순한 숫자 합이 아닙니다. 창의력, 도전, 혁신. 이 모든 것은 젊은 세대가 이끕니다. 하지만 그 젊은 세대가 줄고 경쟁에서 밀려 해외로 떠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 인재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연금은 고갈되고 일자리도 줄고 국가도 가난해지고 결국 국민 개개인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2000년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팝과 K-드라마, K-뷰티, K-푸드의 중심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이들. 그들은 도전했고 창조했고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당시 25세에서 45세 사이의 인구는 1,750만 명,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했죠. 그 세대가 오늘의 한류를 만든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2060년이 되면 이 연령대 인구는 단 560만 명, 전체 인구의 16%로 추락합니다. 즉, K컬처를 이끌 세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대를 꾸릴 사람도, 팬덤을 만들 사람도, 문화를 이어갈 사람도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건 단지 한류의 종말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전통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악, 판소리, 도자기. 전통을 전수받을 제자가 없어 기술이 단절되고 사라지는 현상도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화란 사람이 있어야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달자도 받는 사람도 모두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사라지면 문화는 죽습니다. 사회적 측면도 심각합니다. 이미 2023년 기준 20%의 한국인은 가족도 친구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60년엔 70세 이상 인구 중 50%는 형제가 없고 30%는 자녀가 없습니다. 25에서 35세 사이 청년 인구는 전체의 단 5%. 이들은 대부분 외동으로 태어나고 주변에 친구도 거의 없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고립, 외로움, 단절. 대한민국 전체가 사회적 관계가 끊긴 사람들로 가득 찬 고립사회가 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몰립니다. 혹은 더 나아가 해외로 이민을 택하죠.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청년들. 텅 빈 지방, 사라지는 소도시. 집은 있지만 사람이 없는 마을들. 일본의 폐가가 1,000만 채를 넘긴 지금 한국도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문화가 사라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마저 떠나간 나라. 그게 2060년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그냥 끝난 거 아냐? 이미 망한 거잖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걸 지켜만 볼 건가요? 놀랍게도 2024년에는 한국의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비록 3%라는 작은 변화였지만 이건 작은 희망의 불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이 불길로 번지려면 우린 진짜 이유부터 직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 뒤엔 극단적인 경쟁, 비정한 노동 환경, 높은 물가와 낮은 복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40시간 근무가 기본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급 야근에 시달리고 정부는 69시간 근무안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월급은 낮고 서울 집값은 하늘을 찌르고 자녀 교육엔 사교육이 필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전통적인 가족 문화는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부터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비혼 출산 비율 최저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낳은 아이는 단 4.7%에 불과했습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한국 남성은 가사노동 참여 비율이 선진국 중 거의 꼴찌 수준. 여성은 출산 이후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남성은 가장의 책임으로 무너져 갑니다. 결국 한국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게 만드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구 붕괴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어요. 문제는 그걸 아무도 국가의 생존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살아가다가 서서히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지 아이를 낳는 것이 희생이 아닌 삶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나라, 가족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